네, 안녕하세요. 벤쌤입니다. 저희 오늘은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독 계속해서 면접에서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어렵게 서류 뚫고 필기 뚫고 쭉쭉쭉 올라가도 면접만 가면 선생님 저 이번에 3면 탈제예요, 5면 탈제예요 라고 하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면접은 대체 어떤 걸 평가하기에 계속해서 붙는 사람은 한 번에 붙고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지, 면접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대체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를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이제 면접 컨설팅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면접에서 계속해서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선생님 같은 기업인데요. 저 지금 세 번째 떨어졌거든요. 이번엔 정말 떨어지기 싫어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정말 많으세요. 그 중에 제가 일부 후기를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면접 여러 번 떨어지고 오랜만에 간 면접이에요. 이전 답변들은 영양가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과거 면접에서 내가 부족했던 게 이거구나 깨달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내가 다른 기업에서 최타를 했는데도 나는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이유도 다양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떨어졌을 이유가 있고 또 답변들만 영양가 없는 답변들만 해서 면탈이었는데 답변에 영양가가 생겼다.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말투가 부정적인 이미지인지, 내 경험이 어떤지, 그러니까 면접에서 보는 요소, 내가 합격했다고 느끼는 요소가 이렇게 다양한 만큼 면접에서 보는 요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 이 요소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붙는 게 면접인데 대체 나에게는 어떤 요소가 부족했고 내가 어떤 준비가 미흡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만 저는 이제 면접관도 했었고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이제 모의 면접관에 계속해서 단연간 하고 있는데 저는 비대면 수업을 하거든요. 이제 딱 화면만 켜져도 여러분의 이미지를 뵙고 아 이분은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떨어지셨겠다. 주로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겠다. 혹은 어느 기업을 가면 잘 맞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에 잘 보여요. 이게 저도 그런데 그간 수많은 지원자를 봐왔던 이 기업을 위한 지원자를 봐왔던 면접관들은 여러분이 들어오는 모양새, 걸음새, 인사하는 모습, 첫 인상부터 이 모든 것들이 쉽사리 파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겹의 면접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기업 혹은 그 직무와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연습하면 충분히 다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고쳐서 합격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하나 갖고 이 영상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좌절하고 끄시면 안 돼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만 가면 계속 떨어져요. 대체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내 답변과 직무가 맞는가를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 이게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는 하고 있는가가 면접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보 요양직 이제 가장 좀 다른 직무니까 설명을 해보자면 건보 요양직인데 행정직처럼 내가 꼼꼼하고 차분했던 얘기만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어르신들을 봐야 되는데 소아병동만 갔던 얘기만 이런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평원은 심사직은 심사할 수 있는 지식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소통을 잘했어요 이런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특히 은행은 은행마다 선호하는 이미지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은행은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영업을 해야 되는데 공감, 배려, 경청, 소통처럼 내가 사람들하고 잘 지냈어 라는 얘기만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공기업 사무직인데 그냥 소통하고 공감했어 이런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 공통된 부분들 보이죠? 제가 면접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단어들을 꼽을 수 있어요. 소통, 공감, 배려, 경청, 존중, 친절. 아 이거 써서 당연히 다 붙고 잘 하시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단어들만 남발했을 때예요. 그냥 무슨 질문해도 아 제가 그때 소통을 잘해서 뭔 질문 고객이 어떻게 했냐 그때 내가 경청을 잘하고 공감을 잘해줬더니 고객이 확 풀렸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친구가 직무에 대한 이해가 좀 낮네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먼저 이 직무는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을 찾는가를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이 직무는 예를 들어 요양직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계속해서 출장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오셨어요 어르신 뭐 이러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보호자가 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해도 딱 강건하게 쳐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병원에서도 보호자를 잘 쳐냈던 경험이나 어르신들을 잘 응대했던 노인 환자들을 대했던 이런 경험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직무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경험들, 이 직무가 원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일과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들 속에서 답변을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은 이 직무의 키워드를 딱 잡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와 관련된 경험하신 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가시는 분들에서는 산재막
관련해서 하신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와 관련된 거를 최대한 대학 경험까지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쳐주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소통과 공감이 안 좋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성실도 다른 사람도 다 성실하다 그러거든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나는 차별화되게 한 게 뭐 있지? 이 민원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나는 위에서 시키는 걸 넘어서 이렇게 막 포스트잇에 적어서 매뉴얼까지 만들었어 라고 할 정도로 나의 차별화되었던 경험들은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고, 결국은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은 다대1이 아닌 이상 4-5개, 뭐 많아야 6개 정도일 거예요. 꼬리질문 제외하고. 이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의 역량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 성격을 묻는 질문도, 너 어떤 사람으로 주변에서 불리니? 이러한 질문도, 일했던 경험은 있니? 이런 질문들까지 모두 내가 나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이 뭔지를 찾아서 이 직무와 일치되는 경험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거죠. 내 이미지와 직무가 맞는가예요. 이 어떻게 보면 답변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관들은 이미 같은 직무, 같은 기업의 지원자들을 수두룩하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와서 걷는 모습과 첫인상만 봐도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양직도 밝고 혹은 강단 있고 이런 사람 바라는데 되게 조용하게 네. 저는 그랬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어르신들을 잘 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아무리 답변을 잘하셔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신병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을 갖고 차분하게 내용을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미지를 대체적으로 선호하고, 뭐 밝은 분들도 선호하지만 좀 잘 심사할 수 있는 꼼꼼한 이미지는 좀 기본적으로 갖고 가주셔야 될 것 같고, 은행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신감, 밝음 혹은 둥근둥근 이미지,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은행원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조용하고 차분하고 영업은 자신 없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합격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제 저에게도 이제 동생이고 가족이 있는데 너는 은행 가면 힘들 거다, 얼굴에 영업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대놓고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영업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영업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서 그걸 좀 자신감 있게 끌어내주시는 이미지를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기업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기업이니까 좀 둥근둥근 이미지를 선호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고집 세고 내 주장 세고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여러분의 답변이 아무리 퍼펙트할지라도 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적응을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어느 기업이든 어느 직무든 100% 붙는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밝고 똘망똘망한 이미지인데요. 똘망똘망 웃으며 밝게 말하는 이미지면 솔직히 어디든 100%는 좀 그렇고 99.9%는 통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미지를 가진, 소위 말해 똑부러지고 밝은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 중에 떨어지신 분들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오늘부터 좀 밝게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몇 번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꼭 면접할 때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MBTI로 따지면 뭐 ESTJ, ESFJ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물론 직무마다 달라요. 좀 세세하고 차분한 이미지면 이 E가 I로 바뀌면 좋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맑은 눈빛과 밝은 모습, 자신감 있고 똘망똘망하고 똑부러지는 모습을 갖춰주시면 어디든 대체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웬만하면 현직자들 만나서 뭐 은행이면 직접 지점 가봐서, 뭐 다른 데면은 실제 현직자를 좀 만날 수 있는지, 혹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현직자 인터뷰들을 보면서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가 딱 맞게 이 홈페이지에도 실렸겠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그 이미지에 맞춰가려는 노력을 좀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웃으면서 대화하듯이 말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먼저 이거부터 볼 텐데, 이분이 이번에 저랑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셔서 두 군데를 수업을 하셨고 두 군데 다 붙으셨고, 심지어 한 곳은 1등으로 붙으셨다고요. 근데 이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면접관님들이 웃으면서 끄덕여 주셨고, 같은 방 면접 본 분들이 그 방 좀 무섭다, 그 방 면접관들 분위기 안 좋고 무섭고 압박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대화가 즐거웠고 좋았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이걸 합격 후기에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것만한 면접 합격 포인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관하고 면접하고 다 대화하고 나왔는데 내가 즐겁고 면접관도 좀 즐겁게 대화한 것 같고, 이러면 솔직히 의심할 필요 없이 거의 다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차가워 보이지 않았는가, AI처럼 느껴지지 않았는가를 검토를 해봐 주셔야 돼요. 면접관은 첫인상만 봐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웃지 않고, 물론 긴장하셔서 그런 거겠지만 웃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몇 번입니다.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멋있게 말을 할지라도 면접관은 그거를 쟤 긴장했네라고 보기보다는 좀 차갑고 무뚝뚝하고 냉한 사람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내 조직에 잘 적응하면서도 업무 성과를 잘 낼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무서운 면접관도 내가 편하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면접관도 편하게 말해요. 이 질문도 뭐냐, 이게 근무 조건이 조금 주말에도 일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 무조건 근무 조건 저는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맛집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평일에 가면 웨이팅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3교대 근무가 저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면접관도 오히려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이게 진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무조건 좀 딱딱하게 말을 하기보다는 정말 나의 얘기를 꺼내되 이걸 좀 면접 어투로 바꿔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웃으면서 말씀하실 때 너무 딱딱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저도 그때 실제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상사께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니 상사께서 너 결국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구어체를 섞어서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면접은 이 세 요소 중에 하나만 크게 부합해도 붙는 게 면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지가 완전히 부합하던가, 완전 밝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직무와 100% 부합한 경험을 갖고 계신다던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부합해도 붙는 게 면접인데 웬만하면 이 세 가지가 좀 조화롭게 섞일 때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은 스터디구에서 문제점 확인해 주시거나 책 구매하셔서 처음부터 제가 첫 챕터에는 직무 분석하는 법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백문백답 완성해 두시면 웬만한 답변은 다 돌려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따로 면접 계속 탈락할 경우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30분 수업에 모의 면접 10분, 전반적 피드백 20분 해서 좀 방향 잡아드리고 문제점 짚어드리는 과정과 60분 해서 모의 면접 15, 20분 하고 답변 수정하고 피드백 잡는 거 10분 과정에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왜 떨어졌고 앞으로 뭘 교정해야 하는지를 잡아드리는 과정을 신설했으니 혹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면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면접이라는 게 사실 면접관 마음이에요. 우리 이번에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가 찾는 사람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는 게 면접이라, 이래서 면접은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운칠기삼에서 최대한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직무에 맞는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것, 직무에 맞는 답변을 갖고 가는 것, 그리고 밝고 똘망똘망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갖춰줘도 웬만하면은 크게 면접관이 나 이번에는 뭐 꼭 어떤 성격만 뽑을 거야, 꼭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만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꽂혀있지 않는 이상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영상 보시고 최종까지 쭉쭉쭉쭉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